오랜만입니다. 멤버십 리뷰를 거의 몇 주 만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청곡이 없었기 때문에 멤버십 리뷰를 그래도 시작한 지 1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처음으로 신청곡이 없었던 주가 생겼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잘 쉬지는 못했는데 뭐 어쨌든 뭐 넘겨서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제발 좀 그런 거 뭐 멤버십은 솔직히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은 아닌데 좋습니다. 이번 주는 총 5곡이고요. 첫 번째 곡은 결속 밴드의 기타와 고독과 푸른 행성을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왜 죄송한지는 뭐 썸네일만 보더라도 일단 오늘 이 멤버십 리뷰 라이브는 제가 간만에 좀 전체 공개로 풀 의향도 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로드 하게 될 때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뭐 간만에 한번 멤버십 리뷰 콘텐츠 리뷰 원래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한창 구독자를 쌓을 땐 리뷰 채널이었다 보니까 리뷰 채널이라는 그 성격이 좀 강했잖아요. 음악 리뷰 이런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 그 라이브도 제가 사실 서울 올라오고 나서는 어, 못 켰죠. 한 번도 거의 뭐 제대로 된 라이브를 한 적도 없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뭐 리뷰라든지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추천하시는 곡들 저도 같이 들어보면서 뭐 곡에 대한 뭐 이야기도 좀 해보고 이런 시간 자체가 요새 없다 보니까 어, 한 번쯤은 전체 공개로 좀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그건 뭐 제가 뭐 업로드 할 때 알아서 판단할게요. 일단 첫 번째 곡 이거는 뭐 결속 밴드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썸네일 보니까 보치더락이죠. 딱 봐도 보치더락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안 보죠? 안 봅니다.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뭐 이런 어 애니메이트 뭐호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죄송하다고 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네. 막 불호냐 호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아무 생각이 없고 기타와 고독과 푸른 행성이라는 곡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노래 일단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멤버십 리뷰 첫 번째 곡은 보치더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썸네일 사진도 보면 위에 외톨이더락 저건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이 보치더락이라고는 알고는 있으니까 노래 제목이 기타와 고독과 푸른 행성 노래 제목이 되게 소네플스럽네요. 네. 그 원래 또 이제 그 이 노래를 추천하신 분이 또 소네플 팬이시기 때문에 열렬한 또 소네플의 팬분이시죠. 뭐 기타 소리 그러니까 이분은 추천하신 분, 이 노래를 추천하신 분이 멤버십 리뷰를 꽤나 자주 신청을 하시는 분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기타 취향은 확실히 또 이 곡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소네플 느낌 굉장히 많이 나고요. 소네플 느낌이라는 게 소네플 초창기 느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새 소네플이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 일례로 가장 그냥 알기 쉬운 노래로 설명하자면 시퍼룬봉 같은 느낌이에요. 톤 이 자체가 뭔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 기타 치시는 분들. 그 저 특유의 저 레스폴이죠. 레스폴 맞죠? 레스폴 기타 소리도 이런 J-팝 애니메이션 음악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는 좀 흔하디 흔한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는 쉽지 않아요. 중간에 이제 프리콜러스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아르페지오 선율 이 노래 그리고 단조네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장조 느낌이 많이 났는데 원래 그리고 장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뭐 그러면서 단조인 노래들도 많지만 아르페지오가 나오면서 프리코러스에서 기타 아르페지오가 나오면서 이게 장조 음계로 안 가네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단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단조가 맞을 겁니다 아마. 네. 아님 말고요. 네. 네. 오랜만에 라이브는 요새 안 하지만 라이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캠을 또 키고 저도 방송을 하고 싶네요 오랜만에. 근데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마이크 상태 좀 괜찮으실 겁니다 이전보다는.
그래서 생방송으로 또 그 전체 공개를 또 남길까라는 생각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노래 뭐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봤잖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한창 라이브 했었던 1년 전만 해도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저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라이브에서 한창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보치 더 락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좀 인기를 끌었던 시절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아마 이 노래가 좀 유명한 편인 노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좀 기억에 아련하게 좀 남고 이 노래도 좀 들어본 스타일이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못했던 말 중에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그 한창 J-팝 붐이다라는 말도 작년 재작년에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그때 붐에 말했을 겁니다. 붐은 무슨 개뿔 붐이냐. 붐 절대 안 온다고. J-팝 붐은 오지는 않는다. 대중적인 이런 K-팝의 이런 규모로는 절대 오지 않는다. 봐봐요. 예. 요새는 언급도 안 하잖아요. 역시나 그들만의 문화 안에서 또 이렇게 자꾸 돌고 회자되는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J-팝이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미쳤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회기예요. 향수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옛날 아날로그한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그게 보컬 멜로디에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 분들의 연주에서도 드러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뭐 연주를 그러니까 뭐 만화에서는 하는 거니까 그게 일본의 이런 회기의 좀 특색 중에 하나는 예전 J-팝 느낌이 나요. 예전 J-롱 느낌이 아닙니다. 예전 J-팝 느낌이 나요. 한 2000년대 초중반. 제가 일본 J-팝 오리콘 차트 가장 큰 부흥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 중반. 오리콘 차트의 세계적인 입지라든지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리고 뭐 일본 내의 그 가수들의 콘서트장의 규모, 본인이 콘서트를 열었을 때 관객 동원력 이런 것들이 가장 극치를 달렸던 때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인데 일본의 J-팝이 우리나라 음악하고 흥행했던 그런 전성기 시절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항상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일본은 밴드 세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일본은 굉장히 큰 히트를 친 음악의 나라다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요새 J-팝이 뭐 1, 2년 전부터 J-팝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서 J-팝 붐이라고 하는 그 세대의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세대, 내가 말하는 그 세대, 2000년대 초중반에 J-팝 음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의 그런 아날로그함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분들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2년 전, 1년 전에 이런 일본 형식의 J-팝 밴드 음악이 한국에서도 좀 반응이 있었던 거고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그 2000년대 초중반에 J-팝의 감성, 멜로디적인 감성과 그냥 그 노래의 감성 있잖아요. 이 노래의 분위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내가 2000년대 초중반에 내가 보아 팬이잖아요. 내가 또 유명한 보아 팬 중에 한 명이잖아요. 보아 선배님이 주로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전성기 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마사키 아유미를 통해서 이제 보아를 통해서 디깅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J-팝을 들었을 당시에는 여성 솔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엄청난 인기였으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미용 이런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하고는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규모로 인기였어요. 일본에서는 하마사키 아유미, 아무로 나미에, 코다쿠미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도 건재하죠. 코다쿠미 이런 사람들은 아무로 나미는 은퇴를 했고 2015년인가 그때 이 가장 큰 그 멜로디적인 특색이 이 또 일본 스타일이긴 합니다.
내 가사는 잘 모르겠지. 내 가사 보면서 안 들었어 이 노래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미타 다이나 오토다 세나이조 사겐다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2000년대 이런 뭔가 읊조리는 듯하면서 하나 내렸다가 하나 살짝 더 올려주는 거. 이런 진행 있잖아요. 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향수를 또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왜 드러났냐면요. 그때 당시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의 음악 스타일 자체가 그때가 이제 끝이었죠. 그때까지였죠. 이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 음악을 많이 들여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음악이 들어왔던 시절 자체가 90년대 한 초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표절 시비가 붙었던 곡들이 대부분 일본 곡들에서 많이 표절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의혹을 받는 곡들도 일본에서의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게 이제 이런 멜로디 진행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 시절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 중반 낭만의 시절 90년대 낭만의 음악 시절이라고 그때 당시에 또 살았던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 이면이 있습니다. 일본식의 음악을 많이 썼었어요. 일본의 그런 진행을 많이 썼었고 사실 또 더 나쁘게 한번 말해보자면은 표절도 많이 했었고 일본에서의 그런 기성곡들도 표절을 많이 했었고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90년대 초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일본 그 음악 같은 음악뿐만 아니고 그런 문화 같은 게 이제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왜 그러겠어요? 90년대 초중반부터 어떻게 보자면 본격적인 군사 정권이 끝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들어가자면 또 그렇게 이야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한 95, 6년도부터 이제 정말 밀물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본 음악 자체가. 그래서 뭐 H.O.T나 이런 가수들도 나왔던 게 비주얼적으로는 엑스제팬 같은 느낌을 이제 냈던 거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근데 봅시다. 엑스제팬이라는 밴드만 딱 놓고 봤을 때 사실 그 밴드는 80년대부터 굉장한 일본에서 흥행을 했던 밴드인데 우리나라에는 90년대 초 중반까지는 사실 엑스제팬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일본 문화 자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딱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 보냈던 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저보다 뭐 한 10년에서 20년 더 사신 분들이니까 40, 50대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J-팝의 붐이라는 게 딱 들어왔을 때 재작년에 이런 감성, 아날로그한 감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대, 50대 연령층 분들까지도 뭐 그때까지 기타를 취미로라도 특히 잡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특히 이런 음악도 좋아하죠. 호 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좀 연령층도 어느 정도 폭넓게 그렇게 돼 갔었던 거예요. 그 반응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이 멜로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거 진짜 2000년 이거 보아 노래에도 나와요. 이거. 미세루다 이거야? 뭐 좀만 더 앞에부터 들어보면 딱 기억나. 난데 따레니 미세루다 이게 보아 노래에도 있어요. 내가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게 보아 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따라라라라 따 precious in my heart 뚜루뚜뚜루 아라라라라 어메이징 키스 그래. 이게 어메이징 키스가 언제 노래야? 일본 노래잖아. 보아 선배님이 일본에서 발매한 노래고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Listen to my heart 그 다음으로 반응이 왔던 노래가 어메이징 키스 아니냐. 그게 보아가 일본에서 히트를 쳤던 게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이제 보아가 슬슬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가수지만 2001년부터 리슨 투 마이 하트부터 빵 터져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먼저 흥행을 쳤던 가수예요. 보아는 좀 특이 케이스죠. 일본에서 먼저 떠서 한국에서 그 인기를 유지해 나가서 넘버원으로 유지해 나갔고 이런 가수인데 그 중간에 어메이징 키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메이징 키스를 들어보면 저 멜로디가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라라라 따 precious in my hand 따라따따라 따라따라라라라라 따라따따라라라 따라따따라라라 이런 노래예요. 멜로디 진행이 졸라게 유사해요. 이게 가져오는 거야. 다레니미세루다 하고 얘는 끝냈지만 이런 식의 멜로디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때 당시에 J-팝 음악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첫 번째가 이런 예전 한창 전성기를 달렸었을 당시의 일본 음악 J-팝 음악에서 많이 들어볼 법했던 그런
팝 멜로디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럼과 동시에 두 번째로 바로 연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수의 색깔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던 보아 선배님은 뭐 탁성이니까 이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아 선배님이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굉장히 유사하게 부를 겁니다. 보아보다는 내가 아까 말했던 내가 또 좋아했던 일본의 유명한 여성 솔로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라든지 아무로 나미에나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이 보컬 톤 자체가 그때 당시의 여성 솔로 가수들, 그러니까 하마사키 아유미하고 아무로 나미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음색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다른 여성 솔로까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비슷한 정말 유사한, 비슷한이 아니야, 정말 유사한 보컬 톤을 가졌던 그 당시 일본 J-팝 여성 솔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런 분들이 보컬을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세르다 이런 거 끄든 막 저런 식으로 이제 호흡, 내가 이거 아이유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거라 그랬잖아. 아이유가 옛날에 이런 창법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게 향수예요. 그때 당시의 생각을 딱 불러일으키는 그런 향수가 이런 멜로디적인 면모, 그리고 여성 보컬이고 여성 보컬에 뭐 우리가 요새 많이 말하는 그 뭐 질감이라는 거, 그런 거죠. 이게 근데 보면은 사실 락 보컬의 질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여성 락 보컬이라면 뭐 우리나라 이런 뭐 그나마 좀 유사하면서 좀 더 락킹한 보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그 체리피터 보컬님이 계시겠죠. 근데 체리피터 보컬님은 네 죄송합니다. 그분 성함이 죄송합니다. 네. 조유진님 맞죠? 조유진님은 훨씬 더 락킹하고 훨씬 더 스크래치도 많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중저음을 또 강조를 하기도, 중저음보단 중음 쪽을 좀 더 강조를 하시기도 하고 고음은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파워풀하게 뚫어주시고, 그게 한국 보컬과 일본 보컬의 차이인 걸 아세요 혹시 님들?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한국 보컬하고 일본 보컬, 여성 보컬 있잖아요. 이런 밴드 보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여성 밴드 보컬이 좀 옛날로 좀 가져간다면 체리필터 조유진님이나 아니면 뭐 밴드의 범주 안에서 봤을 때 마야 님도 마찬가지고요. 봤을 때 그겁니다. 고음에서 우리나라 여성 보컬은 좀 더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중음 역대에서 훨씬 더 스크래치가 많고 락킹합니다. 마야, 조유진 말 다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분들 말하면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중음역대에서 좀 더 여리여리한 소녀틱한 이런 색깔을 더 많이 내주고요. 스크래치가 없이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그냥 부릅니다. 네, 깨끗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팝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J-팝에 이런 발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J-팝의 붐이라는 거는 저는 근거를 이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J-팝의 붐이라는 게 결국 살짝 오는가 싶었다가 다시 사그라든 게 이런 이유라고 봐요. 회기였으니까.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 회기였어요. 회기. 어떤 분이 얼마 전 영상에서 또 우리 토크쇼 어떤 영상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새는 밴드 음악의 붐 자체가 일본 락, J-락에서 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J-락에서 시작됐던 것도 맞아요. 사실 말하면 메탈에서 시작된 건 아니니까. 하드락 락에서 시작된 건 아니니까. 다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이런 뭔가 이제 뭐 오타쿠 냄새가 나는 그런 거죠.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는 오타쿠 냄새가 나는 뭐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뭐 요네즈 켄시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근데 요네즈 켄시는 좀 다른 괴입니다. 예, 요네즈 켄시는 사실 저는 락킹한 면이 있지만 그분은 사실 전자음악에 훨씬 더 가까운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어지간 간에 요네즈 켄시는 좀 별종이고 그 사람은 이런 밴드 음악이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저는 부정합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계가 뚜렷해요. 왜냐면 옛날 음악으로의 회귀는요 살짝의 붐은 올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어차피 옛날에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요새 10대 2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노래로 들려올 수 있고, 일단 멜로디 자체가 괜찮으니까 멜로디 자체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고,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K-팝에 좀 질려있는 분들한테는 아날로그한 이런 밴드 사운드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0, 50대 분들 있잖아요. 옛날의 향수를 통해서 이 노래를 다시 듣는 분들,
그런 향수를 느끼고자 이런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왜냐하면 옛날 노래를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노래를 듣다가 옛날 노래로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이가 자생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연령층을 끌어들이거나 그런 한계는 너무 뚜렷하고요. 새로운 음악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게 이런 J-pop 붐이라든지 이런 게 오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저는 절대 길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게 다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이런 멜로디적인 진행이나 이런 얘기는 살짝씩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심층적으로 리뷰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뭐냐, 내가 방금 기억이 나는데 또 까먹었어. 이정엽 이잖아. 이런 경우 되게 짜증나는데. 어쨌든 그래요. 네. 어쨌든 굉장히 근데 밴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음악이고, 나한테도 뭐 옛날 향수가 그렇게 느껴지는. 나 그래서 이제 버스맨이 또 어메이징 키스를 또 이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이겔루다 하면서 나는 어메이징 키스를 불렀잖아. 그래서 이 노래가 어메이징 키스 느낌 좀 있네. 어메이징 키스의 멜로디 그런 구절, 그때 당시 일본 편 멜로디의 구절을 가져가는구나. 나 같은 사람들 어메이징 키스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플레이를 하지 않고요. 이 노래를 다시 하지 않고 내가 아까 처음에는 이거 보아 노래 중에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그러면서 노래 제목을 바로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메이징 키스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는 어메이징 키스를 들으러 간다고. 그렇게 돼요. 이게 옛날의 향수를 느껴왔던 사람들한테. 요새 나오는 노래들에서 버즈의 향수가 나고 S전업의 향수가 나면 그 노래를 살짝씩 듣다가 대중들은 S전업의 버즈 노래를 다시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옛날 노래는 옛날 노래구나, 또 하나의 낭만 속에 남겨두어야겠네 하면서 또 최신 노래를 듣고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음악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음악의 유행이 돌고 도는 그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옛날 음악으로의 회귀라면은 사실 이런 아까 댓글 그걸 왜 말했냐면은, 이런 음악을 뭐 한국 밴드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밴드 많아요. 안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말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감성들을 뭔가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낸 뭐 QW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분들이 오히려 괜찮아요. 고민 중독 그런 노래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감성이 있어요. 이런 감성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옛날로 완전히 회귀는 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세련된 사운드도 썼고, 근데 이건 사운드 자체가 세련됐지는 않습니다. 이 보츠스라고는 사운드 자체가 세련됐지는 않아요. 그냥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아날로그해요. 근데 뭐 고민 중독이라는 그 노래 자체는 사운드 자체도 옛날 음악 같고 아날로그한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2020년대 밴드 음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런 면에서 QW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는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 밴드와 락 음악의 붐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진행은 힘들죠. 그렇다고 보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는 장르예요. 이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음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안 좋아하는 파이가 은근히 엄청 큽니다. 거의 과반수 이상으로 커요. 좋아하는 사람 못지않은 숫자로 큽니다. 그러면은 좀 대중화가 되기는 좀 힘들죠. 메탈은 뭐 불호가 80%고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아마 라이브를 남길 것 같아요. 좀 의미 있는 음악적인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오랜만이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저한테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편으로 내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J-pop의 향수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노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곡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곡을 리뷰로 무슨 25분을 쳐했네요. 옛날 느낌 좀 나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5곡을 다 25분씩 리뷰하면 뭐 2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라이키즈의 한님의 솔로곡인데 한번 들어보셨냐 했는데 안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I Got It 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na get back son 보나마나 개축소 많은 곳에 한숨 쉬어 모두 따라가지 주변 반응에 타고서 나왔어 한 마리 집회는 나는 둘러 감정은 오묘하지다 퓨전 고개 한번 숙이고서 출력 걔네 나 화력을 다시 밧줄로 묶어 에이, 배터리 닳아 꺼질 때까지 memory full lyrics 나 매거진 표지의 메인이 돼 자수성가 타바이도 래퍼가 돼야지 셀러리 doesn't matter pay for my 열정 가득 담아낸 트랙이니 빡세게 작업해내 쓰고 님이 풍부한 작경량의 배불림 Oh look what I got 뚝 떨어진 감을 섭취한 후 올라가는 레벨 허니 찍고 바로 속력 내서 꼭대기를 걸어 중심부에 있던 웨치 타고 추질려거려 I'm gonna get the top fish 넌 그 밑에서 내가 먹은 음식 정리하지 cleanish 시커댄 요 피커댄 요 기껏해도 그저 B급에도 대고 지끈대는 것도 예쁠 뜯어먹는 소리 하는 너의 생쇼 시끄럽지 깊은 밀도 없는 잔소리들을 다 물어 배포 거절하는 중 쓸데없는 말들 그만 모두 됐 아가리 닫아 냄새나니까 전부 뒤로 빠져 빨리 싸그리 취업한 정리에 비켜다 패션 아드레날린 솟아올라가 높이 올라가 그래도 궁시렁 대반의 대답은 아가리 아가리 닫아 냄새나니까 전부 뒤로 빠져 빨리 싸그리 취업한 정리에 비켜다 패션 아드레날린 솟아올라가 높이 올라가 그래도 궁시렁 대반의 대답은 아가리 왜 불러 피곤하다 말야 매일이 마 찾아와서 말하는 거 열심히 다 깨우친 다음 손가락질은 뭐 없어진 듯 감정의 풍부한 이모셔널맨 숭고한 조각상 위에 올려진 건 성은이 아니다 똥이던데 하나 더 체급이 달라내 후발은 남아도 인생 끝까지 서둘러 갈 필요 없지 난 페이스를 유지해 덕이 더 쿵덕 작업시오 속에서 깨어난 나비 나게 말의 길을 기다렸다 비행하지 흥미로운 인생의 부티를 더할 실력 잡고 넘어지면 귀찮거든 잡아줘리 이야기 앱차 만들어 기정 날카롭게 잘라버려 yes I'm a scissor 빌어먹을 피나내는 고기 안 숙여 빗발처럼 손가락질해도 안 무수 애도 아니고 난 팔리지 않아 촉하다 맞은 위험한 동천 또 엄청난 걸 창조해 욕심부리며 이것저것 다 해먹어 바깥을 뺏어 어차피 없거든 나한테 쏘네 아가리 닫아 냄새나니까 전부 뒤로 빠져 빨리 싸그리 취업한 정리에 비켜다 패션 아드레날린 솟아올라가 높이 올라가 그래도 궁시렁 대반의 대답은 아가리 아가리 닫아 냄새나니까 전부 뒤로 빠져 빨리 싸그리 취업한 정리에 비켜다 패션 아드레날린 솟아올라가 높이 올라가 그래도 궁시렁 대반의 대답은 아가리 넌 빠른 거 아닙니까 천천히 하면 왜 못해서 그런 거지 넌 백날 시끄러운 소리 땡땡하고 귀 아파 죽겠다 야 이젠 너 별로야 내 맘에 별로야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님의 솔로곡 I Got It.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좋았냐? 일단 뭐 설명드릴 가사 죄송합니다. 가사 뭐 말할게요. 가사에 존나게 집중하면서 봤어요. 진짜 가사가 졸라 재밌어요. 가사가 진짜 졸라 재밌고 그리고 한님이 지금까지 했던 솔로 랩 들어봤을 겁니다. 뭐 스트레이키즈 리뷰를 굉장히 많이 또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네요. 이게 왜 난이도가 높냐면 진짜 플로우가 수시로 바뀌어요. 제가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느낀 게 우리나라 락하는 사람 중에서 랩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새. 또 뭐 점점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많이 했잖아요. 내가 뭐 옛날에 뭐 잠깐 나도 한 2년 정도 힙합을 했지만 나는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2010년대에 굉장히 많이 그런 많은 래퍼들한테서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많은 실력파 래퍼들에서 볼 수 있어 그런 플로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력의 정점은 사실 2010년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힙합 씬에서도. 근데 그때 당시에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90년대니까 90년대고 80년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80년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플로우로 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그냥 이런 구간에 딱 그냥 떼놓고 가사를 보면은 모두 따라가지 주변 반응에 타고선 아우성 이 정도 랩 가사는 뭐 랩하는 락커분들도 쓰기는 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봐봐요. 이거를 나눈단 말이에요. 모두 따라가지 주변을 나눕니다. 그리고 반응에 타고선 아우성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이 두 개 A와 B라고 보면은 모두 따라가지 주변이 A고 반응에 타고선 아우성을 B라고 치면은 A와 B하고 플로우가 똑같아요. 그게 90년대 랩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모두 따라가지 주변 반응에 타고선 아우성 죄송합니다. 모두 따라가지 주변 반응에 타고선 아우성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음절 자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뭐 플레이 해볼까? 다를 거야. 모두 따라가지 주변 반응에 타고선 아우성 이런 식으로 달라. 이게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랩 자체의 가사를 쓸 때 그러니까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락하는 사람들이 깔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쉬워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제 락에도 이런 랩이 나는 이 지금 한이 하는 이 랩 자체가 지금 그냥 뒤에 깔리는 비트하고 이런 게 그냥 힙합스러우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뒤에 밴드 사운드 들어가서 입혀도 이 노래 입혀도 이 랩을 입혀도 굉장히 진짜 이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하드코어한 그런 락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번의 실패는 나는 둘러 감정으로 묘하지다 퓨전 고개 한번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만 쓰는 거야. 방금 나오네요. 방금. 한 번의 실패는 나눠 듀얼로 감정은 오메지다 퓨전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묘하지다 퓨전 그리고 그 다음도 똑같이 갑니다. 보통 A, B 이런 식으로 또 나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나눠요. 고개 한번 숙이고서 줄여 걔는 나 화력을 다시 밧줄로 묶어 이런 거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고개 한번 숙이고서 주얼력부터 이제 C까지 똑같이 가는 느낌을 주면서 C까지 똑같이 가는 느낌을 줄 듯 하면서 헤네나의 활력을 다시 밧줄로 묶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되게 디테일이거든요. 랩을 쓸 때 래핑을 이제 플로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쓸 때 앞에는 그랬잖아. 고개 한번 숙이고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근데 헤네나의 활력을 다시 음절 자체도 다르잖아요. 개수 자체가. 굉장히 이런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진짜. 이건 이제 힙합을 하시는 분이면 이제 알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 자체로 음절을 2개를 더 넣든지 3개를 더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 플로우 자체가 바뀌어요. 밧줄로 묶어 에이 배터리 닳아 꺼질 때까지 이게 또 다르잖아. 이건 아예 그냥 더 로우하게 가잖아요. 배터리 닳아 꺼질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memory full lyrics 나 매거진 표지의 메인이 돼 자주성과 타바 여기 이제 한번 절어주고 표제 메인이 돼 자수성가 이런 식으로. 표제 메인이 돼 자수성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되게 이런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너무 많이 건드려놨어요. 이 노래는 진짜 뭐 거의 소절마다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님이 지금까지 한님의 솔로 랩 들어봤던 것 중에서 가장 아마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고, 보통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90년대 1세대 랩이나 1세대 랩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시대의 시대상의 랩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한창 힙합이 유입됐던 시기의 랩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랩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이제 락커들이 하는 랩은 솔직히 저는요 한 번만 들어도 바로 다 카피 가능해요. 그 정도로 난이도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노래는 저도 진짜 이 소절만 한 10번 20번을 반복해야 카피가 될걸요. 진짜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되게 재미난 펀치라인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펀치라인까지 넣으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런 펀치라인이 나는 너무 좋았어. 그게 뭐냐면 뭐 알 겁니다. 펀치라인 뭔지 아시는 분 내가 무슨 말하는지 바로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사비 그 첫 번째 소절부터 나오잖아요. lyrics 나 make 열정 가득 담아낸 트랙이니 빡세게 와라가 뚝 떨어진 중심 녹음이 태서 삐끗된 유 삐끗대고 아 이런 삐끗된 거 유 이건 뭐 덧붙여서 말이지 너무 좋았어 이거. 아직 클래니쉬 시컷된 유 삐끗된 C끝된 삐끗된 이런 거 C끝된 삐끗된 끼끝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에서 한국어로 넘어가는 라임. 야 진짜 잘해요. 내가 스트레이키즈 랩 잘한다 했잖아. 진짜 잘합니다. 유 삐끗해도 그저 삐끗해도 끼끝해도 그저 삐끗빼드 때리고 이런 진짜 라임을 못 쓸 거 없는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 락커들 샤우팅 연습할 시간에 랩을 할 거면 이런 거 훨씬 더 시간 투자 덜 해도 되는데 아닌가? 대고 찌끈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좀 락에 쓰이는 랩도 더 세련돼지면은 이건 진짜 언제 한번 영상으로 뽑겠습니다. 진짜 랩 어설프게 하는 락커들에 대해서 까는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어. 난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힙합에 대한 리스펙이 없잖아. 야 그래도 힙합하는 애들 락 넣을 때 리스펙하면서 넣잖아. 근데 우린 너무 짜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것도 예쁠 뜯어먹는 소리 그냥 네가 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네. 펀치라인 이런 거예요. 빨리 시끄러지기 포멸도 없는 잔소리들을 다 물어 배포 거절하는 중 쓸데없는 말들 그만 모두 됐 아가리 닫아 냄새나니까 전부 뒤로 아가릿 닫아 냄새나니까. 그냥 펀치라인 쉽게 말하면 언어 유희죠. I got it 닫아 냄새나니까. but 이게 아가리 닫아 냄새나니까 로도 들리죠. 이 펀치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힙합이 진짜 굉장히 근본적인 요소가 뭐 펀치라인을 사실 근본의 요소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는 봐요. 펀치라인은 하나의 저는 스킬로 보는데 그냥 스킬로 보는데
어쨌든 이런 요소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진짜 노래가 재밌었어요. 처음 딱 듣자마자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역시 한은 랩을 진짜 잘하구나. 한하고 창빈 이 둘은 진짜 잘한다 했잖아요. 내가 스트레이키즈. 그냥 이 사람들은 래퍼라고 봐도 된다고. 아이돌 중에서 제일 잘해요. 제가 봤을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 중에서 그냥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분들 중에서요. 랩 제일 잘하는 사람 저는 스트레이키즈 창빈하고 한 선택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잘합니다. 이런 스케일적인 요소들이 그냥 뭐 요새 애들 말로 보법이 달라요. 진짜. 다른 아이돌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지코 바비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뭐 아이돌 래퍼의 계보라고 한다면 뭐 사실 지코하고 바비도 뭐 RM이나 이런 분들처럼 데뷔 자체를 아이돌로 먼저 한 분들은 아니죠. 힙합 씬에서 먼저 믹스테이프도 내고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지코는 블락비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고 뭐 바비도 아이콘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고 RM도 방탄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뒷세대 계보는 저는 무조건 스트레이키즈 하나고 창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아이돌 래퍼의 계보라고 본다면 이런 랩을 하는 아이돌 여돌에서는 볼 수 없고요. 예. 남돌에서도 힘들어요. 요새 나오는 람돌한테서도. 에이 그 뭐 물론 스트레이키즈가 요새 나오는 람돌은 아니지만 진짜 그냥 달라요. 예. 다릅니다.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노래 들었을 때부터 서커스 들었을 때부터 내가 서커스였죠. 우리 스트레이키즈 첫 리뷰가 그 노래 들었을 때부터 랩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야. 리뷰 영상 뒤져봐. 내가 분명히 그 말 했을 거야. 그냥 처음 들으면 딱 알아. 이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고 팝을 들어도 그냥 톤이나 사용하는 플로우만 보면 알아요. 솔직히 랩은 이 사람이 쓰는 플로우만 봐도 왜냐면 플로우는 그 자기들 그냥 그룹으로 활동하는 그런 팝적인 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서커스는 사실 팝적인 노래잖아요. 그 노래는 힙합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댄스 그냥 남자 아이돌의 재미난 그런 댄스 노래잖아요. 그 노래만 들어봐도 래핑하는 거에 들어보면은 그냥 랩하는 그 이런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른 느낌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무수한 플로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음 절 라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다음 절 라임 뭐 이런 것도 안 하죠. 볼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락이랑 연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뭘 락하는 애들한테 뭐 이런 랩을 바라냐 까지는 아니지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있어요. 한 명도 없으니까 아쉽다고. 그냥 눈에 맞으면 까고 싶은 건 아니고 아쉽다고. 보고 싶어. 나는 이런 랩을 하는 우리나라의 락 밴드도. 씨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예.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되게 좋았습니다. 이 노래는 들을 것 같아요. 계속 보아 선배님의 곡을 오랜만에 이제 리뷰해서 보게 되는데 알고 있는 노래,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안 닫혔네요. 네. 바로 베러죠. 빌보드 선정 2020년 대한민국 K-pop 최고 음반 1위에 선정됐던 보아 선배님의 베러 앨범의 이제 수록곡 중에 컷미오프입니다. 컷미오프 이제 컷오프미라고 사용할 컷오프미라는 곡은 없고 컷미오프라는 노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노래고 10집 앨범에서 굉장히 즐겨 들었던 노래고 보아 선배님 노래를 멤버십 리뷰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도 못 꿨습니다. 네. 또 다행히도 또 추천하신 두 곡이 저희가 보아 선배님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수명이라는 콘텐츠도 거의 20화를 넘겼기 때문에 국내 20화 넘겼고 해외도 20화 넘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거의 40-50곡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소소한 이런 뭐 신곡 리뷰라든지 그런 것도 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리뷰를 하지 않았던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컷미오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이거. 어제는 종일 함께였고 이제야 혼자인 시간 내일 날 안 보고 싶어 내 맘이 그걸 원해 뭐 그리 원하는 게 많아 종일 on and off on and off 나만 보는 너 It's time to go 날 가만히 못 놔둬 이젠 그 집요한 탐색은 그만 wasted
So call me up 이제 날 지워봐 넌 날 수 있어져 힘내 one more time So call me up 그리고 돌아가 잘라내도 우린 괜찮을 거야 So call me up, call me up, call me up I'm sick and tired of your love Call me up, so call me up 자 힘내 one more time 그렇게 우린 더 나아질 거야 So call me up 그래 난 좀 달라졌고 넌 그대로인 거지 그냥 네가 좀 무거워 가벼워지고 싶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자연스럽게 흘려봐 다들 만나고 헤어져 It's time to go 한때 널 좋아하게 했었던 그 모든 이유가 이젠 달리 느껴지는 때가 왔어 So call me up 이제 날 지워봐 넌 날 수 있어져 힘내 one more time So call me up 그리고 돌아가 잘라내도 우린 괜찮을 거야 So call me up, call me up, call me up I'm sick and tired of your love Call me up, so call me up 자 힘내 one more time 그렇게 우린 더 나아질 거야 So call me up 아무 말 하지마 그냥 이대로 가 서로에게 좋아 빠졌던 감정만큼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어 So call me up 이제 날 지워봐 넌 날 수 있어져 힘내 one more time So call me up 그리고 돌아가 잘라내도 우린 괜찮을 거야 So call me up, call me up, call me up I'm sick and tired of your love Call me up, so call me up 자 힘내 one more time 그렇게 우린 더 나아질 거야 So call me up Just call me up 보아 선배님 10집입니다. 정규 10집 베러의 수록곡입니다. Come Me Up라는 노래였고요. 사실 제가 원하는 케이팝의 방향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보아 선배님이 아마 이제 내년이면 SM과 이제 계약이 끝나고 아마 재계약을 안 하신다는 말이 많은데 뭐 자세한 속사정은 저도 당연히 모르지만 되게 진짜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 베러 앨범이에요. 9집 우원도 저는 명반축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보아 노래는 저는 옛날 노래야 뭐 대중들한테 히트를 치는 게 많았겠지만 아틀란티스 소녀 뭐 넘버원 아까 말했던 뭐 리슨 투 마이 하트 뭐 마이 네임 뭐 걸스 온 탑 굉장히 많았지만 온리온도 있고요. 다만 음악은 확실히 최근 앨범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그건 맞아요. 이게 대중적으로 히트를 못 쳐서 아쉬웠던 거죠. 그 베러는 그래도 괜찮았죠. 베러는 성적도 괜찮았고 빌보드가 바보 등신이 아니에요. 예. 괜히 이 앨범을 보아팬 입장에서 또 보뽕 오랜만에 또 보아팬분들 차드리게 해드리자면 빌보드가 바보 병신 등신이 아닙니다. 막기 새끼들이 아니에요. 그 새끼들도 괜히 이 앨범을 2020년에 나온 K-팝 최고의 앨범 1위로 선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대중들이 들었을 때 와 보아가 이런 노래도 했어? 보수명 때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야 보아가 이런 노래도 해? 사실 2010 한 4, 5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런 노래를. 보아 선배님은 벌써 횟수로 10년이 된 거야.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거야. 내 머릿속에 보아는 그냥 그 귀여운 어릿다운 그 소녀의 모습. 보조개가 있는 그 양갈래 긴 생머리에 그 You still my number one 하던 뭐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이런 노래 불렀던 소녀로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면 뭐 강렬한 뭐 울프컷을 이제 나는 나인걸 그걸로 기억을 하는 거 안타까운 거죠. 그게 굉장히 음악적으로 스펙트럼이 넓고 이런 보컬 표현을 어떤 아이돌이 합니까?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아는 아이돌이라고는 안 보죠. 아티스트죠. 이 사람은 뭐 이 다음 오늘은 보아 노래가 2개예요. 멤버십 리뷰에서 정말 보아 팬분이 한 분이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앨범을 통해서 다음 앨범 곡을 이제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그 이 앨범은 아니었지만 정규 8집 키스 마이 립스 같은 경우에는 전곡을 혼자서 다 작곡하고 혼자서 셀프 프로듀싱을 다 했잖아요. 작사도 다 했고. 그냥 이 사람은 아이돌이 아니에요. 그냥 아티스트인데 그 정규 8집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 2015년에 나왔잖아요. 키스 마이 립스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앨범. 예술의 앨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력이죠. 이 노래가 노래의 난이도, 대한민국 그 김치들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노래 난이도가 얼마만큼의 음역대를 소화를 해내고 얼마만큼의 기교를 표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정말 이상하고 더럽기도 한 대한민국 보컬 문화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고음 짱짱하게 질러대고 그렇게 막 기교만 이렇게 부리면서 애절하게만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야 라고 100이면 100 할 겁니다. 음성만 들어봤을 때는 무슨 진짜 술 한잔 하시고 부른 것 같아요. 진짜 발음이 세고 꼬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를 그냥 컨트롤러 뭐 진짜 근데 술 한잔 하시고 녹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진 모르죠. 워낙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보아 선배님은. 근데 실제로 술 한잔을 하고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의 또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그랬다 쳐. 근데 그거를 그러면 녹음실의 마이크로 그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이런 감성을 어떤 아이돌이 내요. 아이돌 중에서도 노래 길고 긴다 잘한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감성 표현하고 이런 절제된 미를 살리는 보컬 손에 꼽아요. 여성은 없어야 잡았을 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 노래는 다른 것도 좋은데 감정 이 진짜 절제하는 감정과 악기도 진짜 최선으로 해놓으면서 뒤에는 무슨 뭐 콘트라베이스까지 나오죠. 이 앨범 자체가 재즈틱한 면도 있어요. 얘 보면은 수록곡 중에 올댓 재즈라는 노래 저희가 이제 보수명 때도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러 앨범의 또 하나의 트랙인데 올댓 재즈는 완전 재즈 스타일입니다. 그냥 일본식 재즈예요. 워낙에 또 일본에서 재즈 밴드 형식으로 공연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올댓 재즈를 근데 본인이 작곡했잖아요. 보아 선배님 작곡한 노래예요. 이 재즈 일본식 재즈를 퓨전 재즈라고 보는데 퓨전 팝 재즈라고 보는데 이런 요소를 컴미어프는 보아 선배님 자작곡은 아니지만 이렇게 넣어요. 이 사람은 보면 특히 일본 앨범에서 더 도드라지기는 해요. 한국 앨범에서는 좀 재즈적인 요소를 가미한 게 사실 10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90대까지도 재즈적인 요소가 그렇게 가미돼 있지는 않았어요. 재즈보다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는 차라리 발라드 쪽에 더 가까웠긴 했는데 이게 확실히 10집부터는 올댓 재즈라는 노래를 이제 박아버리면서 이 노래는 좀 뭔가 그런 악기도 좀 쓰고 재즈에서 쓸 법한 악기도 좀 쓰면서 뭐 그런 요소까지도 이제 살짝 또 들어가 있는 이 노래도. 그러니까 되게 진짜 음악의 이 진짜 폭이 되게 넓은 게 베러부터 해가지고 이게 좀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하면 이 템테이션이죠. 클라우드, 올댓 재즈 뭐 다 당연히 들어봤는데 러브, 레트로한 또 댄스곡이죠. 켄지 작곡이고 뭐 허니 앤 다이아몬드스 이런 노래들이 다 진짜 다 달라요 이게 장르가. 그래서 진짜 장르에 진짜 제약이 없는 그러니까 이 장르가 다르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런 아이돌 그룹 다 훌륭하지만 그런 분들의 앨범에서의 장르가 다른 느낌하고 이 사람은 좀 차원이 달라요. 더 깊고 더 딥하고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케이팝이 이제 예술적인 완성도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성 솔로로는 대표적으로 뭐 내가 보아 패는 걸 떠나가지고 그냥 보아 앨범 자체가 되게 잘 깔끔하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9집 10집이 나는 개인적으로 8집보다 저는 9집 10집이 훨씬 더 깔끔하게 빠졌다고 생각해요. 음악적으로는 차라리 장르의 폭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뭐 일단 요새 케이팝 트렌드 자체가 솔로는 아니고 솔로 가수는 진짜 많이 죽기도 했고 솔로 가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장르의 폭이나 이런 거를 좀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외세 음악을 좀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브의 헤아처럼 그렇게 아예 한국 컨셉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뭐 재즈 이런 거는 사실 한국의 그런 전통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는 가사로만 가져오면 되니까. 보아 선배님 노래 중에 다 영어로 된 노래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앨범에선 그런 노래 없어요. 그게 케이팝의 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가사.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진짜. 앨범 자체 좋습니다. 이건 그래서 앨범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어쨌든 이 노래는 포인트는 보컬. 보아 선배님이 역시 중저음을 살린 보컬. 근데 솔직히 이제 보아 선배님 보컬 정말 뛰어나지만 아이돌로 보아를 아이돌로 본다면 뭐 당연히 그냥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죠. 여성 중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고음역대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특유의 발성과, 그러니까 창법과 발성이라는 창법 탁성을 많이 고쳤다고는 하지만 사실 요새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바뀌시긴 했지만 좀 더 맑은 느낌으로 바뀌신 그건 있지는 하지만 어쨌든 목소리 자체가 이 노래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정말 중저음이 매력적인 분이셔가지고 이분은 저음역대하고 중저음역대가 굉장히 세요. 보아 선배님은 허스키한 목소리를 애초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중저음역대나 저음역대가 부각이 되는 노래에서는 오히려 자기 장점이 진짜 완전히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 진짜 보컬의 보아 장점의 극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성과 감정 표현, 그게 사실 진짜 절반 이상을 해먹은 노래라서 이 노래는 정말. 그러면서 뭐 기타 이제 보컬을 제외한 음악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노래는 기억납니다. 이 10집 배러 앨범이 나왔을 때 당시에도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애정이 많았던 곡이었습니다. 그 다음 노래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워크. 이 노래는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8집 키스 마이 립스 전곡 프로듀싱 작곡을 했던 그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클럭워크라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들어보시면 옛날 보아를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보아가 또 이런 스타일도 하는구나 라고 또 느끼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곡이에요. 이 노래도. 너무 새침하게 군 건 아닌지 너무 딱딱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고민했지 사실 계산했지 Please wind up the key in my bag 조금씩 다가가고 싶었을 뿐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조급하지 Please wind up the key in my bag I have no idea I have no way to go 느려지는 내 온몸이 말해주네 따뜻한 손길이 부드럽게 감아주길 바래 Please wind up the key in my bag I have no idea I have no way to go 어둠이 다가와 느낄 수가 없어 이대로 멈추기엔 너무 아까워 견딜 수는 없어 Please wind up the key in my bag 한 번 더 시작돼버린 with the flow Ringing the bell 들리니 심장 소리는 bouncing now beating now I'm alive it's all for you I have no idea I have no way to go 또다시 깨어 나는 senses 더 가까이 그리고 빠르게 뛰는 my heart's beating Can we just take it slow I have no idea I have no way to go 또다시 시작되어버린 no
지치는 내 온몸이 말해주네 따뜻한 손길이 부드럽게 감아주길 바래 I have no idea I have no way to go 어둠이 다가와 느낄 수가 없어 이대로 멈추기엔 너무 아까워 끝낼 수는 없어 trying to be with you. I'm dying, dying to stay with you. I'm trying to be with you. I'm dying, it's so cool without you. 이 노래는 완전히 탱고 스타일의 곡이죠. 클럽워크. 8집 수록곡.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예요. 당연히 8집 노래 중에서. 근데 사실 보아 팬들 입장에서는 보아 노래를 꾸준하게 들어왔던 팬들 입장에서는 신선한 스타일의 노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런 스타일의 노래 일본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보아를 되게 이때 당시에 오랜만에 들으셨거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야 보아가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징조는 있었죠. 스파클 때부터. 스파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인식 탱고를 가져와서 근데 스파크는 이제 외국 곡이다 보니까 보통 그리고 탱고에 이런 이제 스트링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스파크의 그런 스트링 사운드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고음역대에서 이제 딱딱딱 이제 끊으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스파크는 저음역대에서 이게 빠바바밤빰빰 뭐 기억나시죠? Cause it's the fire in your eyes say 맘속 깊이 담았어 그 스파크잖아요. 사실 그는 원래 외국에 있던 곡을 그건 사온 노래라서 이 노래는 근데 자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선배님이 자기가 쓴 곡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아가 이런 노래를 했어 해서 첫 번째로 놀라시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작곡한 노래 그냥 이 앨범의 노래는 12곡 모두 자기가 작곡을 했고 자기가 작사를 했고 자기가 프로듀싱까지 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 자체는. 어쨌든 이게 이제 거의 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스파크 때는 2004년이니까 그럼 보아선이 86년생이니까 스파크 때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고2, 3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워낙에 이제 춤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에 능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잘했지만 스파크로 이제 뭐 탱고 이제 맛보기 한 거죠. 맛보기 하고 이제 일본에서 계속 이제 일본에서는 맨하튼 탱고라는 노래도 있었고 이 전에 이제 일본 앨범 이 후 앨범이구나 맨하튼 탱고는 일본 9집이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놓고 그렇게 뭐 그러니까 탱고 스타일의 노래의 제목도 있었고 일본에서는 졸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또 이 탱고라는 장르 자체가 또 팝 스타를 많이 하거든요. 팝 가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아 선배님도 하나의 축을 했었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더 자주 했던 게 이제 보아 선배님이 재즈하고 탱고였었어요. 아무래도 탱고는 이제 또 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에 또 춤에는 자신이 있으신 분이니까. 사실 이 노래도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앨범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점이 반가웠던 거죠. 기존의 보아 노래를 쭉 듣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마 라이브 영상 있을 텐데 콘서트에서 하시면 되게 또 멋있을 겁니다. 이제 보아 보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참고로 뭐 간단하게만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앨범 자체가 스트링 사운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놓고 오케스트라 곡도 마지막 끝 트랙쯤에 좀 나와요. 그래서 이 키스 마이 립스 앨범은 보아 앨범 중에서 가장 스트링이 아마 많이 쓰인 앨범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보아의 시도 작곡적인 그런 시도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아 노래는 아까 컴 미어퍼하고 좀 또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보아 노래는 커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도 커버를 많이 해봐서 느꼈던 게 혼자 부르는 느낌이 절대 안 나요. 이번 솔로 가수긴 한데 왜냐면 코러스 트랙이 졸라 많아요. 이분은. 그리고 그 뒤에 애드립 구간도 그렇고 이 애드립 구간이라는 게 뭔가 애드립이라고 하면 옛날 뭐 아이돌 느낌 뭐 이해 뭐 이런 거 SM 특유의 그런 느낌도 당연히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멜로디 부르고 있고 또 다른 멜로디 부르고 있고 그런 스타일의 애드립이 보아 노래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래를 카피를 할 때 보컬 트랙 개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베러 그거 커버했을 때 보컬 트랙 17개 나왔다 했잖아요. 님들아 음악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누구한테 가가지고 너 한 곡에 보컬 트랙 17개 쓴 적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쓴 사람 있는지.
진짜 드물걸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진짜. 야 어떤 미친놈이 보컬 트랙을 17개를 써 진짜. 내가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그냥 배러에 내가 뭔가 이제 밴드적인 느낌 넣고 그럴 거니까 고스 사운드 이런 것 좀 더해서 이제 17개가 나온 거 17개가 나온 거지만 그냥 순수하게 보아 자체를 그냥 커버를 했을 때 진짜 딸 수 있는 화성 다 따고 해 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화성을 다 해요. 화성에 코러스 다 넣는단 말이야 이 사람은 혼자서. 그러니까 트랙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개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애드립이 진짜 막 나 뭐 속된 말로 하면 애드립이 진짜 뒤죽박죽 우후죽순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 선배님은 아마 내면에 본인이 이렇게 또 곡을 쓰면서 그루브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뭐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런 게 이제 자기 음악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 명이 부르는 것 같은 느낌, 혼자 부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뭐 제 이제 예측인 거예요. 이때 당시 음악도 들어보면은. 전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이맘때쯤부터 올리원 앨범 그때쯤부터 해가지고요. 그 2020년대로 오면서 점점 더 트랙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면은 진짜 그룹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보이는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냥 예측도 해본다. 그냥 여러 명이 부른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부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느낌 자체가. 그리고 화성학적으로 보아 노래는 보컬 입장에서 화성학적으로 커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3도 화성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나옵니다. 예. 위아래 3도 아래의 3도 화성은 거의 다 진짜 웬만해서 거의 다 나와요. 진짜. 그래서 참 사실 화성학이라는 거 팝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3도만 뭐 정확히 진짜 꽤 차고만 있어도 웬만한 거 코러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 드물게 팝으로 화성학 공부하기도 좋은 음악이에요. 이분 음악 자체가. 되게 난도가 있다는 거죠. 난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그런 팝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보아라는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게 이분 물론 예쁘시지만 저는 사실 이분을 이제 퍼포머 그러니까 퍼포머라는 게 여러분 그게 댄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퍼포머는 실현자예요. 실현자. 사실 그리고 퍼포머의 그 원론적인 영어 단어 그 단어의 뜻 자체도 실현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래가 되기도 하고 춤도 되기도 하고 저는 오로지 이 사람이 실현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성으로도 좋아할 수 있는 매력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분은 그냥 실현자로 좋아해요. 아티스트 음악인으로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버팬 입장에서 보아 다큐는 그렇게 챙겨보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음악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다큐도 다 보죠.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이유가 확실한 이런 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팝으로 이렇게 융화시키는 것 자체가 뭐 이분 뭐 대놓고 기타도 들고 일본에서 기타 들고 메탈도 했으니까 했어요. 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뭐 안 하는 장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트로트도 했죠. 무한도전에서 그 첫사랑인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마주치는 눈빛이 그 주현미님 노래 맞죠? 주현미 선생님 노래 맞나?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듣는 것도 되게 그냥 되게 와일드는 야생적인이죠. 죄송합니다. 와일드가 아니고 뭐냐? 와이드 하시고요. 와일드가 아닙니다. 와일드가 아니고 와이드 하시고 진짜 뭐 그걸 이제 자기 음악으로 이렇게 실현시키고 표현해내는 것까지 이미 그냥 A급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여성 솔로 아티스트 그 전체적인 평균치 자체는 가장 그냥 큰 육각형이에요. 이분은 누누이 말하죠. 그냥 음악 들으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배울 게 많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뭐 매운맛이 리뷰로 오랜만에 보아 선배 리뷰기도 했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밴드 나왔고요. 라쿠나라는 밴드의 범람 앤 맨드라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클립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라쿠나라는 밴드의 범람과 맨드라미 이 두 곡을 들었습니다. 두 곡입니다. 이거 따로 된 곡이고 이거 신곡입니다. 신곡. 라쿠나 저도 이번 펜타포트의 그 라인업 올리신 거 보고 그 이분들 소속사가 소네플이랑 같은 소속사 맞을 거예요. 해피로봇 MPMG가 그 해피로봇 한 단계 위에 회사인가? 어쨌든 그쪽 소속 밴드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이름 알고 있었고 특히 2020년, 22년 그때부터 되게 공연 많이 하시고 막 이제는 막 해외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근데 리뷰를 하기에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듣기에는 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두고 차라리 리뷰를 하기에는 훨씬 더 나을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범람이라는 노래는 되게 옛날 사운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형식의 그런 리듬 진행이라든지 뭔가 하드락적인 요소 제일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보컬 자체가 엄청 뒤에 나오죠. 그리고 짧고 연주에 뭐 당연히 집중을 했고 맨드라미도 저는 연주에 훨씬 더 집중을 했었고 보컬은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읊어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으니까 보컬 굉장히 또 스냅스럽죠. 근데 이제 사운드 자체는 완전히 좀 다르죠. 그리고 투기타를 되게 적절하게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타가 완전히 진짜 분리돼서 딱 들리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범람은 뭐 계속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 하드락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헤비메탈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듬 진행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러면서 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 그런 뭐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90년대 그때를 좀 모티브로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모티브를 하셨다면 그때 그 헤비메탈이나 하드록을 근데 노래 전체적으로는 전혀 그런 느낌은 좀 안 났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적인 요소에서 그런 느낌이 났다는 거지. 노래 전체적으로는 뭐지? 그러니까 되게 막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느낌? 특히 범람이 뭔가 저런 기타 톤은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 저 그 소네플에서 이게 뭔가 그 사이키델릭한 게 뭐 없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되게 야, 뭐 곡을 이렇게도 그러니까 장르를 계속 그냥 뛰어넘는 거야.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주가 되게 좋아서 이게 이 라이브 클립 하나만 봤을 때는 되게 노래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노래가 따로 돼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해선 처음 들어본 건데 완곡으로 '어디서 맨드라미로 간 걸까?'라는 게 좀 보시는 분들 뭐 아예 그냥 생으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느껴질 만한 왜냐면 이 두 노래가 아마 붙어있지 않나요? 앨범에서? 범람 다음 트랙이 맨드라미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유기성이 있는 그런 음악이다. 원래 밴드 음악 자체의 또 매력이죠. 다음 곡으로 또 이어지고 스와이프도 그걸 참 잘해가지고 또 뭐 해피로봇이 그걸 추구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란이란 아티스트 소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란도 해피로봇이죠. 솔루션스도 있고 어쨌든 해피로봇이 되게 좋은 밴드 기획사고 우리나라에서 나름 되게 큰 기획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루두루 레코드 다음으로 큰 기획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밴드 기획사 중에서 좋은 밴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MPMG에서. 그래서 그 소속 가수들 자체가 그리고 또 유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유기성이 뭔가 느껴지거든요. 막 진짜 각 잡고 찾아보면 진짜 뭔가 이 밴드와 이 밴드의 뭔가 그런 딱 그런 아니 그런 느낌 있잖아. 뭐 SM 소속 아이돌도 뭔가 그냥 유기성이 있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원래 그 소속 뭐 두루두루만 해도 그렇잖아요. 장기야, 강산에, 혁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소속사만의 그냥 딱 느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 해피로봇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 밴드는. 그리고 뭐 이미 잘 되신 분들이라서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이제 또 메이저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되게 잠재력이 높은 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슬슬 이제 대형 락 페스티벌이나 국내 이제 대형 락 페스티벌이나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공연이 잡히시는 것 자체가, 소네프도 시작할 때 그렇게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거대한 팬덤을 거느릴 수 있는, 실리카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했었던 거라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연주력 자체는 뭐 들어보시면 그냥 이것만 들어봐도 뛰어나시고, 균형감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그 연주적으로 막 엄청 극악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런 톤을 잡는 것 자체 힘든 것 같아요. 기타나 이런 톤 잡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연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톤도 살려서 자기들만의 색깔로 녹여내고 이게 진짜 밴드 한 사람이면 알 텐데, 보컬 기타를 같이 하는 저 멤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기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제가 막 기타를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알아요.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이런 셋의 밴드 하시는 분들한테서. 왜냐면 보통 보컬 하시는 기타, 보통 어쨌든 리듬 기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 기타하고 참 그 균형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거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까지 봤던 한국의 이런 셋의 밴드 중에서는 균형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리돼서 정말 잘 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분들이 서로의 밸런스를 되게 잘 잡은 거라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타의 실력은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라는 거는 스킬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밴드의 연주는 톤과 균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베이스도 저는 워낙에 쫀득쫀득한 베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쫀득쫀득한 부분도 나오면서, 어쨌든 근데 이 밴드는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음악을 아직 디깅을 하고 딥하게 들어본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좀, 물론 저희가 리뷰를 중점적으로 하는 채널이 되지는 않겠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게 두 개를 연속으로 들어서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연속으로 들었을 때 유기성이 있는 거는 솔직히 맞는데 좀 길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뭐 밴드 음악, 옛날 밴드 음악도 뭐 안 들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훨씬 긴 노래도 뭐 하나 자체 노래 하나로 뭐 30분 40분 떡칠하는 밴드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뭔가 두 개를 같이 듣기에는 좀 뭔가 길다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보컬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보컬 자체가 아예 범람이라는 노래는 시작하고 한 3분 정도까지 보컬이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 귀가 좀 저려졌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뭐 밴드 음악만 듣지는 또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같은 소속사에 있는 다른 뭐 소네플 솔루션스 뭐 이런 밴드들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뭔가 다르면서 자기들 색깔이 확고한, 그게 밴드 매력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또 하나의 좋은 밴드였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때 자세히 또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멤버십이 되게 길었습니다. 1시간 반을 했는데 5곡을. 그럼 평균적으로 한 곡당 거의 한 20분 친 거죠.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전체 공개로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음질만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전체 공개로 올려서 또 멤버십 리뷰 지속적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도 멤버십 리뷰 신청곡 받을 테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이번 주 한 목요일쯤에 제가 커뮤니티 걸 올리겠습니다. 또 신청곡 남겨주시면 팝, 밴드, 메탈, 뭐 해외, 트로트 가리지 않고 아프리카 음악까지도 리뷰한다고 했으니까 남겨주시면 리뷰하는 시간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 또 새로운 또 공지가 또 올라갈 겁니다. 초대석 제외하고, 초대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석 콘텐츠는 이미 이제 뭐 끌고 오는 콘텐츠고, 유튜브적으로도 라이브는 뭐 대중 없어요. 라이브는 솔직히 올해는 힘들다고 봅니다. 라이브로의 복귀는 올해는 좀 힘들지만 다른 콘텐츠가 아마 또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뭐 다른 것도 기획을 지나서 준비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때 되면 또 공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멤버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